다음으로 오정환 전 MBC 제3노조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방송개혁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지금 방송들이 보도하고 있는 게 어떤 내용들인지를 짧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 사례들을 몇 개 가져왔습니다. 8월 20일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거취를 두고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는 MBC 뉴스데스크 리포트를 보면은 국민의힘 의견은 20초 나가고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은 약 2분 동안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도 뭐 자격이 있느냐, 뇌구조 의사가 이상하다라는 등 모욕적인 표현들로 채웠죠. MBC 라디오의 그 진행자가 양당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춘석 의원 처리는 속도나 단호함이나 뭐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 없다고 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끈하게 처리가 그렇죠. 됐고요. 저 상태로 말입니다. 당의 모양새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내년 선거 전까지. 그러니까 그냥 PK도 아니죠 이제. 네. TK 정당으로 쪼그라드는 거죠. 간판 내리고 말이죠. 그렇죠. 네. 완전히 새롭게 간판 구성한다는 싹 거죠. 내리고 그냥 네. 제로에서 시작한다. 제로에서 시작한다. 예. 그게 유일한 해법 같기도 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지금 봤을 상황을 땐 보면. 그렇습니다. 네. 예. 출연자도 아닌 진행자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거의 일상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KBS 라디오에 민주당 의원이 출연해가지고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10만 몇천 원 쓴 거 가지고 검찰이 수백 차례 법인카드 압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다른 사건입니다. 10만 4천 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고 120차례 압수수색한 거는 법인카드 수천만 원 사용에 대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MBC 김종배 시험지 중에 그 조국혁신당 의원이 나와서 표창장 위조 하나 가지고서 조국 전 대표 본인은 2년, 부인은 4년형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혐의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른 혐의들이요. 이 두 가지는 사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송을 통해서 이런 잘못된 정보가 나갑니다. 괴벨스가 얘기했죠. 거짓말 자주 하면은 대중도 그걸 믿고 자기 탓인도 뵙게 된다고.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이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편파보도 허위보도는 특히 선거 때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데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총선 때 MBC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 대사로 발령된 거를 거의 쏟아붓듯이 그 비판 보도를 해가지고 피의자 도피 프레임으로 총선 국면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막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로마트 할인 행사에 가서 한 발언을 이제 오른쪽에 발언 원본이거든요. 방송을 했는데 원래 원본은 뭐냐면 시장 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듣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수급 조절하고 유통 과정을 개선을 하면은 이 정도 가격이 되면 좋지 않겠냐고 얘기한 거를 잘라가지고 맨 앞으로 올리니까 이게 대통령이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프레임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굉장히 선거에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후보들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축소 보도를 했고요. 대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데스크의 대선 참견 시점이라고 가십성 기사들을 모아놓은 코너를 만들었는데 한 달 동안 나간 걸 분석해 보니까 국민의힘에 불리한 아이템 40건이 방송될 때 민주당이 불리한 건 4건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기사에는 싸우고 갈등하는 내용을 집어넣고 민주당 기사에는 공약을 집어넣었어요. 여론조사도 편파적입니다. 민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관련 질문들은 단일화 갈등,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뭐 지지층이 이재명 대표 쪽으로 넘어간다라든지 이런 내용을 드리고 민주당에 대한 질문 주제는 거의 홍보에 가까웠습니다. 5월 26일 재위선거를 실시하는 날 투표장에 나온 유권자 인터뷰를 했는데 그중 4건이 투표를 계엄하고 연관시켰고 국민의힘에 유리한 대통령의 정직과 청렴에 대한 질문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론노조는 방송을 민주당이 집권 도구로 사용하도록 하고 민주당은 그 대가로 방송사 기획권을 주는 더러운 거래가 형성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거래를 영구화시키는 것이 이른바 방송개혁 입법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미 공포된 방송상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은 지금까지 여야가 그러니까 비율 공영방송 이사들을 추천해 온 거를 추천단체 여러 조직들 집어넣었거든요. 이게 대부분 언론노조의 통제하에 있거나 친언론노조 성향입니다. 방송사 시청자위원회는 편성위원회를 통해서 언론노조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방송사 임직원 과반수라는 건 곧 언론노조란 말과 다름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여기 교수님들 많이 나와 계시지만 우리 사회는 보통 교수라고 그러면 중립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2017년에 3대 언론학회가 KBS, MBC 사장 물러나라고 성명을 냈고 그리고 MBC 앞에 몰려와 집회도 가졌거든요. 이분들이 2018년 이후에 언론노조에 의해 저질러진 끔찍한 불공정 보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왜 방송사 이사들을 추천합니까?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무식한 백성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조선시대의 썩어 빠진 논리를 답습한 결과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자기들이 진보 진영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 의식 구조는 진보가 아니라 퇴보이고 보수 꼴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하고 보도 전문 채널에 사장 추천위원회를 만들려고 그랬고요. 그리고 종편에까지도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런 방송 3법은 공영방송과 보도 전문 채널의 이사 사장의 임기를 강제로 종료시키는 것은 그 언론 자유를 규정한 헌법 그리고 이를 위한 그 임기 보장을 침해하는 거고 KBS의 이사 임명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고요. 그리고 사장 추천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 위원회가 어떻게 국민을 대표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영방송인 보도 전문 채널의 사장을 노조와 합의해서 추천위를 만들어서 하라는 것은 사유재산 제도와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노사 동서의 편성위원회는 사실상 경영권을 가진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언론노조의 방송 장악을 법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2019년에 헌법재판소는 노조는 방송 자유의 주체가 아니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사실 이거는 그 기존 법률의 개정만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법 이름을 바꿔서 위원장을 강제로 이제 퇴임시키려는 거거든요. 이게 그 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만들었는데 그리고도 민간기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국가 검열의 부활이라는 비판이 좌파 진영에서조차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태가 왜 벌어지냐면은 공정보도에 대한 그 기본 개념이 좌파와 우파가 다릅니다. 좌파는 중립을 지키지 않고 사실보도, 객관보도를 하지 않는 게 정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런 생각이 무리가 아닌 게 가끔씩 이게 불거져 나옵니다. PD연합회는 기계적 중립이 시대 정신에 눈 감은 거라는 성명을 냈고 변상욱이라는 사람이 중립은 시대 정신이 아니라는 칼럼을 당당하게 게재합니다. 이 양반은 민주언론상, 선거언론상 등을 받은 언론계의 중진 인사거든요. 이건 꼭 한번 같이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2017년에 MBC에서 언론노조 파업이 한창일 때 최민현 과방위 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팟캐스트 새가 날아간다가 거기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파업할 때 보면 내부에서 토론한 내용 이렇게 보면요. 그중에 이제 불편, 부당, 중립 취하지 않겠다. 진실과 정의 그리고 뭐 객관 보도에 늪에 빠져서 헤매지 말고 진짜 정론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지키기를 기대하는 거죠. 이런 분이 지금 그 방송관련법제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고 김선 추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언론이 권력의 신여로 전락하지 않도록 막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